2023년 학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노동찬 석사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023년의 AI 트렌드 중 하나인 오토ML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 사이클론을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업에서 이러한 오토ML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로 오토ML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오토ML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이러한 오토ML은 비전문가들이 쉽게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통해서 시간이랑 자원을 아껴준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어떠한 태스크든지 간에 준수한 성능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오토ML과 매뉴얼 ML을 비교한 장표가 있는데요. 매뉴얼 ML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윗부분이 매뉴얼 ML이고 아랫부분이 오토ML인데 매뉴얼 ML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 사람이 수동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오토ML은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전처리, 모델링, 평가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 속도 또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칼럼에서는 이러한 오토ML에 있어서 오토ML을 지루한 반복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이정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ML의 출현과 엑스옵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MLOps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토ML이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LOps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MLOps도 회사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MLOps나 다른 옵스들과 이 오토ML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드리기 위해 장표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논문인 오토사이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오토사이클론은 사이클론 기반의 오토ML 시스템으로 오픈소스인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효율적인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의 오토ML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고 있는 메인 기법을 말씀드리면 메타러닝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앙상블 기법을 활용해서 파라미터 최적화와 그 다음에 우수한 성능을 도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 논문이 나왔던 당시 트라이런이라는 오토ML 챌린지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고 현재는 오토ML 사이클론 버전 2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오토 사이클론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버전 2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사이클론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뒷장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클론에서 구현되는 고성 분리기와 전처리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처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클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잘 구현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오토 사이클런은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의 오토ML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당시 오토ML, 오토웨카, 그 다음에 티팟 이런 기법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러한 방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OTML을 이제 캐시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캐시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캐시 문제에서는 두 가지의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제 단일 머신러닝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반화되어서 아주 최고의 성능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몇몇 머신러닝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제 본 논문은 하나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결합 알고리즘과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이러한 최적화 문제로 앞에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해결 가능한 방법은 제한 방법과 연관이 있기에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방법인 첫 번째, 메타러닝입니다. 먼저 오토 사이클러는 베이지안 최적화 절차를 웜 스타트하기 위한 단계로 메타 학습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웜 스타트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전 학습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완전 노베이스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 학습이 진행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단계에서부터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 학습은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오토사이클러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약 14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 사전에 학습한 140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 피처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 피처, 이 두 개의 유사도를 비교를 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셋의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그 단계부터 웜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메타 피처라는 것은 공분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셋의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최적화를 하는 데까지 이제 다다르는 데까지 더 빠르게 다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 다음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상블 기법입니다. 네, 이전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앙상블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3개의 알고리즘을 앙상블 한다라고 하면 그 앙상블한 최종 결과를 효율 가장 높이기 위해 그 3개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파라미터가 이제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시간 또한 너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토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사용했던 파라미터들을 버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모델들을 하나씩 더 저장해 놨다가 최종 앙상블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저장했던 알고리즘들의 조합을 통해 최고의 성능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적어서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본 장표는 오토 사이클러닝 여러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좋거나 아니면 일반화된 성능을 도출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도출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OTML 기술은 이제 대기업에서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휴먼 인도 루프의 역할과 그다음 데이터 시각화가 OTML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쓰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다양한 규모의 조직에 속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고, 결국 이 논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간 참여형 시각적 분석 접근 방식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OTML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현업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휴먼 인더 루프는 이제 장기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기계와 인간의 지능을 결합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해보시면 이 루프 안에 사람이 있다. 즉,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데모크라티제이션으로 데이터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은 것이 있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나 모델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실험 세팅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참가자들에게 OTML 기술 사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인터뷰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녹취록, 그 다음에 인터뷰 메모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총 29명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참가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날리스트, 데이터 팀의 매니저와 같이 이제 비슷한 직무의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날리스트,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아날리스트 등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참가자들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네. 백그라운드인데, 첫 번째는 액티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익스페리멘팅, 세 번째는 knowledgeable인데, 액티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토 ML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를 현업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익스페리멘팅으로 이제 기술은 알고 있으나 이제 최종 결과를 내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POC에 사용을 하고 뭐 간접적으로나마 사용은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knowledgeable은 OTMA 기술을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업 전문가의 OTMA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사용법입니다. 인터뷰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즉, 뭐, 코딩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작업인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AutoML 기술을 사용하여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자동화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잠재적인 데이터 과학 솔루션을 신속하게 탐색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utoML 기술은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 그리고 일반화된 성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와 OTML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데이터 민주화를 위한 OTML 사용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배포하는 부분이 있어서 OTML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자동화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 즉 이런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AutoML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잘 통합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론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데이터 전문가인 우리들은 이런 자동화된 기법을 데이터 과학 환경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법은 발전되고 있으나 이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직까지 많이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용 빈도 측면에서는 점점 최소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디스커션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논문 두 개를 같이 짧은 논문 두 개를 읽어봤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발전하는 OTML 기술과 그 현황입니다. 자동화 기술은 이제 부분적으로 인간의 분석 능력을 능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기법들은 이제 OTML 관련된 기법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기법들이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자동화의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못한 OTML의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공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ML은 단순하게 성능이 최고가 된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피처의 가중치가 쏠리거나 좀 어떤 부분에 집중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좀 공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가능성입니다. 뭐 EVM 아니면 뭐 쉐과 같은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높은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OTML은 이런 해석 가능성을 통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간 결과에 대한 출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델을 사용하고 여러 기법의 전처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준수한 성능을 도출하지만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오토사이클론 장부에서 그 실험 부분에서 그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매번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모든 모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OTML 또한 이제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데이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OTML 활용 가이드입니다. 먼저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만약에 데이터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너무 이제 기법들이 잘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분석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논문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괜찮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결과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OTML은 아주 좋은 활용 기법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동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전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도출해야지 그 성능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지표, 그 베이스라인을 만들고자 할 때 이 OTML을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저희 데이터 전문가들의 미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지식의 결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OTML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개별 도메인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을 피처에 녹여내고 전처리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는 아직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우위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모델 해석과 설명력 강화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델 해석과 설명력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기법은 조금 약한 퍼포먼스 그리고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강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태스크에 있어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화 및 맞춤화입니다. 사실 이제 모델 개발이 된 의뢰를 받거나 했을 때
이 자동화 기법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이제 맞춤형 개발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맞춤화된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좋은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